안녕하십니까, 솔루션 연구소입니다. 자, 2023학년도 반수생 러시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통합형 수능으로 바뀐 이후로 이과의 문과 침공 이런 표현들의 포탈 뉴스도 좀 있었고, 야, 재수생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좀 겹쳐 있죠.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된 수업을 하지 못하는 대학생들이 아우 이게 무슨 400만원짜리 인강을 듣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학교도 안 가는데 집에서 공부를 좀 해야겠다. 이런 경우도 좀 있었고, 작년에 통합형 수능으로 하다 보니 이게 얼토당토않게 이과 학생들한테 약간의 버프, 전 개인적으로 버프라기보다는 워낙 좀 심했던 것이 살짝 줄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찌되었든 상대적으로 버프를 받는 꼴이 되어서 재수생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제 작년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작년 1년의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오케이. 옳구나. 이제 요런 틈새 시장이 생기는구나. 요런 것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한 판 더 해보는 경우들이 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제목으로 반수생입니다. N수생 얘기도 중간에 하긴 하겠습니다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합형 수능 N수생 20% 이상 5명에 1명꼴로 재수생. 엄청난 거죠. 이 재수생과 반수생의 큰 차이는 뭐냐면 재수는 내가 배짱 부리다가 쉽게 말해서 객기 부리다가 6개, 10개 전부 다 원서에 잘못 써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재수를 하는 경우가 있다면 반수라는 거는 대학에 붙었다는 얘기죠.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했는데 다니고 있는데 내가 조금 더 높은 목표가 생겨서 도전을 해보겠다. 이 도전의식,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다시 덤비는 친구들이죠. 이런 경우는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걱정을 좀, 긴장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통합형 수능 학습 효과로 인해서 작년 반수생이 역대 최대였다라고 얘기하고, 올해는 작년 수준을 넘어서지 않겠냐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교차 지원 합격생. 정시 오늘 얘기를 할 건데, 작년에 이과인데,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같은 경우로 막 넘어간 친구들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한번 들었던 것 중 이런 거였습니다. 내가 원래는 건대, 공대밖에 못 가는데, 연대 문과를 막 합격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막상 내 인별일만 보고 학교를 갔더니, 조금 더 노력해서 제대로 된 이과 학과로 옮겨야겠다라는 친구들이 꽤 생겼다고 합니다. 물론 아주 오피셜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작년에 교차 지원했던 친구들 중에서 3분의 2 정도는 올해 한 번 정도는 다시 도전해볼 생각이 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N수생보다는 더 좀 강력한 경쟁자다라고 하는데 숫자 갖고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2013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6월 기준으로 재수생 숫자고 실제로 수능날 재수생의 숫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15만 7천 명 정도가 됐다가 조금씩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14만 9천으로 실제로 숫자 자체는 조금 줄어들었죠. 줄어들었는데 이게 재수생 숫자가 줄어드는 것보다는 최근 10년 가까이 고등학교 3학년 학령 인구는 굉장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게 됩니다. 재수생이 그 인원 자체는 조금씩 줄었다. 폭발력으로 늘진 않았습니다만 재수생 규모가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에서 전체 응시 인원이 조금씩 줄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재수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올라간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반수생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작년에 8만 명을 넘었습니다. 즉 머리수 자체가 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유지가 되는데 그냥 N수생보다는 반수생이 최근에 2, 3년 들어서 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2%가 올해는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종락원에서 제공했다고 하는데 2021년도에는 8만 명을 돌파했죠. 그러니까 특이한 게 이런 거죠. N수는 인원은 감소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율이 증가했다라고 했는데 반수는 인원도 증가하고 비율도 증가한 거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름대로 객관적인 근거가 좀 있겠죠. 올해 4월에 학력평가 교육청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여기 어떤 현상들이 좀 있을 거냐면 수학 최고점의 표준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원점수로 수능 점수 반영하는 거 아닌 거는 아시죠? 아직도 100점 만점에 몇 점으로 계산하시는 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100분이고 자,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확통, 원점수 100점 기준이라고 보면 되는데 확통은 154점을 맞아야 퍼펙트가 되고 미분은 150, 얘는 159점 정도를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자, 갭이 좀 크죠?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3점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4월 모평에서는 문과랑 이과 점수 차이가 좀 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과목을 봤을 때 이과생들이 조금 더 유리하죠. 6점 정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한 문제 더 틀려도 엎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물론 이게 1, 2등급 내려가면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래서 이과생들이 조금 더 유리해졌구나 상대적으로 2, 3년에 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 교차 지원을 했던 친구들 중에서 56% 정도가 올해 한 판 더 할 겁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지금쯤이죠. 딱 지금 5월에서 6월 넘어가는 지금 5월 말 정도 되는데 고3 학생들은 기말고사를 준비하죠. 이미 대학교에 들어간 친구들은 지금 한창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고 6월 중순 정도면 기말고사가 끝납니다. 고등학교보다 좀 일찍 보죠. 자, 그러면 지금이 어느 타이밍? 반수생 기준으로 그렇죠. 지금 재수학원 등록하는 반수생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등록해놓고 준비 다 해놓고 시험 끝나자마자 스탠바이 해놓은 상태에서 스타트를 하는 거죠. 하루하루가 아깝거든요. 5, 6개월 정도 남았는데 막시해서 작년에 했던 것보다는 좀 더 좋은 학교를 갈아타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냐면, 자, 웃기는 일입니다. 예전에 이제 문과는 당연히 확통이다 작년에 얘기를 했었는데 문과 중에서도 상위권 학생들은 야, 내가 확통을 1등급을 맞아도 이과생한테 밟힐 수 있네 라고 얘기하면 다른 과목 등급이 잘 나오는 친구들은 분명히 이과 수학 쪽으로 공부를 할 가능성도 높아졌고 아마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과 상위권 같은 경우는 기하나 미적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올해는 더 있을 것도 같습니다. 3월 합평 결과인데 작년에 비해서 한 5% 정도 이과 수학을 선택한 학생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과 자체가 늘었을 수도 있지만 문과에서 했을 수도 있고 추가 학습에 대한 리스크가 있음에도 감수하고 왜냐면 1학기 지나면 내신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5, 6개월 동안 내가 다른 과목 괜찮고 확동해서 괜히 분리하느니 5, 6개월 정도면 수학 하나만 하면 충분히 팔 수도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노란을 하는 친구들이 있겠다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수능 표준 점수에 관한 얘기를 잠깐 언급을 좀 할 건데 예전에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자, 2019학년도, 20학년도, 21학년도를 이렇게 보시면은 수학 가나형 이런 게 좀 있었죠. 그러니까 작년이 통합형 수능의 첫 해였기 때문에 재작년까지는 가나형이 좀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수학 가형, 나형이 137, 137 이렇게 133, 139, 2021학년은 비슷하게 좀 나오고 국어가 144점까지 표점이 올라가 있죠. 국어가 어렵다라는 얘기인데 자, 웃긴 거는 가형과 나형, 문과 이과가 구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실은 시험지를 안 보신 분이 많겠지만 가형 시험지는 나형 시험지에 비해서 월등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왜 표점이 비슷하게 나오느냐?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친구들이 나형으로 갈아타냐면 등급으로 굳이 설명을 하자면 3등급이나 4등급 맞는 이과생들, 즉 아주 잘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좀 어정쩡한 이과생들이 내가 가형 수학 고수들 틈바구니에서 고생을 하느니 문과 친구들하고 경쟁을 했다고 갈아탄 거죠. 왜 가능했냐면 여기까지는 서울에 있는 국민대라든가 숭실대학교 같은 학교들이 나형 수학을 받아줬거든요. 그럼 내가 3, 4등급 갖고 무슨 뭐 중경외실 갈 것도 아닌데 서울에 있는 학교 적당히 갈 거면 굳이 빡센 경쟁보다는 나형으로 갈아타서 좀 수월하게 넘어가자 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다? 문과에서 오히려 이과로 넘어오는 애들도 있고 반수생 애들은 잘하는 애들이 삐집고 들어올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니까 조금 좀 다르죠. 정리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처럼 이과의 문과 침공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큰 변수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6월, 9월 모의평가 포함해서 실제 수능이 아닌 시험에서는 미적분 기하가 좀 쉽게 나오고 상대적으로 조금 어렵게 나온 문제들이 있었으나 확통이 좀 문과를 좀 배려하는 맛이 있었는데 이 표준 점수 차이를 하도 많이 강조하니까 실제 수능에서 확통도 한두 문제 굉장히 어렵게 냈거든요. 그래서 표점 차이를 많이 줄여놨습니다. 그 줄였다는 얘기는 어려운 시험인데 쉬운 시험이 있었는데 이걸 높이를 맞췄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얘도 올라가서 어려울 거면 차라리 이걸 덤비자라는 친구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고 가나형 때는 조금 반대 양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2024학년도 지금 입시 계획안도 나오는 거 보면은 정시가 아직까지 2년 후까지는 더 확장되고 더 많아질 분위기이기 때문에
삼중고를, 이중고를 겪는 고3 수험생들이라도 수능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 중에 메인 과목인 수학 때문에 작년에 큰 혼란이 생겼고 이상한 일도 많이 생겼으나 올해도 그런 짓이 벌어질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미리미리 지금쯤 플랜을 짜셔야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준비를 시작하실 수 있으니 꼭 좀 명심하시고 참고하는 영상이 됐으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